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기업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말고 직접 고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세계 1위 될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 로봇 보핏이 정확히 언제 발표되는지 나왔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실물 첫 확인 내년 상반기 출시해서 너무 늦게 출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말이었으니까. 네,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시기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내년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먼 느낌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임원들에게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희망자들에게는 제품을 미리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했다는 거는 완제품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파악이 되는 겁니다. 완제품을 안 팔진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험 제품을 팔진 않았을 거다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언제 발표되냐라고 하니까 내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인 CES 2024에서 일반에 공개한 뒤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 보핏이 처음 공개된 것도 CES였죠. 근데 이번에 정식 공개하는 자리도 아마 2024년 CES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CES가 대체 언젠데요? 라고 하는데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CES는 1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나 3월, 4월이 아니라 1월이기 때문에 뭐 해봤자 한 달 정도, 한 달도 아닙니다. 한 며칠 정도, 몇 주 정도 미뤄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로봇 보핏은 기존 일정보다 며칠, 몇 주 정도 미뤄졌구나.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내년 상반기 1월 CES 근처에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실물입니다. 뭐 물론 사실상 완벽하게 삼성에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직원한테 미리 팔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제공한 사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감싸고 고관절 이 허벅지에다 끼면은 이렇게 이 보행을 도와주거나 또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AI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에 힘이 부족하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 로봇이 연말에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밀리면서 좀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예요. 물론 출시를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밀려난 삼성 오핏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온다고 해서 올해 나오겠구나, 크리스마스 전에 살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내년으로 밀렸다. 물론 사람들이 CES가 정확히 1월입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많이 밀린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또는 이 실망감이 밀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로봇 기업을 조금 내릴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능형 로봇 법안 시행입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1월, 11월 실외 이동 금지 족쇄 풀리는 배달 로봇 관련 업계 사업 확대가 박차합니다.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오는 11월 17일에 이행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로봇이 원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보도, 횡단보도를 가면 안 됩니다. 공원도 가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상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하려면 당연히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봇도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가는 길에 갈 수 있게끔 바뀌어야 돼요. 그 법안을 이번 11월 17일부터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로봇은 보도나 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었지만 이 법의 11월 17일 시행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전문 스타트업인 유빌리티가 오는 11월 지능형 로봇법 규제 해소에 맞춰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던 기업들이 시행하고 상용화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법안 통과 이후 로봇 기업들이 조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11월 17일까지 기대감이 정말 크죠.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겠구나, 현실화 되겠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17일이 된다고 모든 로봇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있냐 없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이 로봇을 이용한 배달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11월 17일 이후에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7일이 지나고 나면은 로봇주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죠. 삼성 로봇이 원래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내년 초로 밀려서 밀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법안이 11월 17일 이후에 시행이 되면은 로봇주들이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가 삼성 로봇 기업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11월 17일 이후 그 다음에 삼성 로봇 기업들이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우리한테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거 이외에도 내년 초에 일정이 너무 많이 몰려 있더라. 첫 번째가 보핏이겠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년 초에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냥 휴머노이드가 아니고요. 상방신 휴머노이드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반신 형태를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신과 상반기를 모두 갖춘 게 아니라 상반신만 갖춘 휴머노이드를 내년에 출시를 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정된 자리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신 휴머노이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 로봇 또는 산업용 로봇은 팔이 하나죠.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아직 많이 완성되지가 않았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과 이 휴머노이드의 중간 정도 되는 역할이 상반신만 있는 휴머노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신 로봇은 외파령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절충안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고 실제 휴머노이드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로봇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 그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한 로봇 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기존 산업용 로봇이 최대 6축을 지난 한 개의 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터가 6개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이죠. 근데 보다 신규 로봇은 두 팔과 상반신 몸체를 갖춘 총 14축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니까 약 모터가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섬세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상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ABB라는 기업에서 상반신까지는 아니지만 팔이 두 개가 있는 이 로봇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게 ABB의 양팔형 로봇입니다. 사람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고정이 돼 있고 팔이 두 개로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로봇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이거보다 더 멋지고 더 효과적인 모습의 상반신 휴머노이드가 공개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상반기에 이 양팔형 로봇만 공개를 하나요? 이 양팔형 로봇 하나, 뭐 이거 공개하나 보고 우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뭘 공개하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반기 초에 자율주행 로봇도 출시합니다. 고정형 상반신 휴머노이드 플러스 이번에는 고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로봇도 출시를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 시장 진출을 앞두고 시제품을 처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는 내년 3월입니다. 똑같이 상반기 초입니다. 보핏도 상반기 초죠. 이번에 공개한 상반신 휴머노이드도 상반기 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자율주행 로봇도 상반기 초 내년 3월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양산품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AMR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로보월드에서 최초로 전시한 AMR 시제품은 최대 300kg의 중량을 적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사실상 뭐 600kg까지도 적재할 수 있는 제품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 무게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게 아니죠. 생산, 물류 현장에 적합하도록 로봇 몸체를 저상형으로 만들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할 때 알아서 움직이면서 알아서 물건을 나를 수 있게끔 아주 무겁고 아주 큰 물건도 나를 수 있게끔 만든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내년 초에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실물 사진이고요.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위에 동그란 판 보이시죠? 이 동그란 판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기도, 위로 내리기도, 밑으로 내리기도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이 내년 초에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수혜 이슈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11월 17일 넘어서 그리고 삼성 로봇이 좀 미뤄지면서 삼성 로봇 관련 기업들이 미룰 때, 하락 나올 때가 기회인 이유는 내년 초에 이슈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릴 때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이 삼성 로봇 기업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삼성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든 가장 들어가야 될 중요한 기술력,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뭐냐면은 감속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의 핵심 기술은 감속기입니다. 우리가 삼성 로봇이다 하면은 그 기업의 감속기를 어떤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감속기가 뭔데? 감속기는 모터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대신 모터의 힘을 높일 수 있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자전거를 예시로 들면 됩니다. 자전거로 예시를 들면은 이런 이제 우리는 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어를 봤을 때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바퀴를 못 돌죠. 그 대신에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여러 번 돌죠. 그런 것처럼 이 조금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못 도는 만큼 얘는 힘이 셉니다. 그 대신에 얘는 빨리 도는 만큼 힘이 약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속기라는 거는 조금 도는 대신에 힘이 세거나 또는 많이 도는 대신에 힘이 약하거나 그래서 이 기어비를 바꾸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감속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하면서 말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제가 정말 감속기에 대한 원리를 쉽게 설명한 거고, 모터의 경우에는 규격품으로 항상 나옵니다. 규격품이 뭡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속도로 5라는 힘으로 돌아간다 쳤을 때 이게 상황에 맞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터의 경우 출력 회전수를 현상에 맞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든가 상황에 이 맞게 속도라든가 이거를 모터 자체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감속기로 이 힘과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작용하는 위치에 큰 힘이 필요하게 되면 모터에서 들어오는 힘을 높이고 속도를 늦춥니다. 뭐가? 감속기가. 속도를 늦추고 힘을 세게 만든다. 만약 힘은 필요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속도를 높이고 힘은 약하게. 그게 이제 감속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감속기는 뭐냐? 커다란 감속기는 사실상 누구나 좀 만들 수가 있을 만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정밀하지 않으니까. 근데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소형 감속기는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감속기라는 건 말 그대로 작은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겠죠. 작은 로봇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과 멈춤, 속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정교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교한 소형 감속기가 들어가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속기 기술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삼성에서 만드는 로봇 중에 대형 로봇이 있습니까? 없죠. 다 소형 로봇입니다. 다만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것도 소형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보핏에 들어가는 것도 소형이고요. 다 소형 감속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로봇의 핵심 기술력은 감속기고 그중에서도 소형 감속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에 감속기를 누가 공급합니까? 이거 궁금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속기 누가 공급하니? 삼성 보핏 관련 기업이고요. 삼성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이렌시스와 SBB테크를 통해 이원화 공급되고요.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탑스는 주요 납품사들로부터 부품을 받아 보핏 완성품을 제작합니다. 그렇구나. 인탑스는 완성품을 제작하는 곳이고요. 감속기는 누가? 이렌시스랑 SBB테크가 공급을 하는데 메인사가 이렌시스구나 확인했습니다. 이렌시스는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의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이고요. SBB테크는 산업용 로봇에서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이게 소형 감속기입니다. 국산화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딜까요? 당연히 감속기, 그 다음에 메인 공급사, 바로 이렌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렌시스랑 삼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메인 공급사가 됐을까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니? 하니까 이렌시스와 삼성전자의 관계입니다. 이렌시스는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삼성 SDS, SK 매직, 정수기, 코웨이 정수기, 비대, 아이레브 코맥스, 유진로봇 등등등 소형 감속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만큼 기술력이 뭐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최소 4개, 5개 넘어가죠. 이 회사는 삼성과 실제 납품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로봇 청소기 부문 생산 품목과 주요 거래처에 삼성전자 유진로봇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이렌시스는 삼성 로봇 청소기를 통해 소형 감속 모터를 납품하고 있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봇 청소기에 납품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보핏에도 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습니까? 진짜 홈페이지에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렌시스 사이트 가보니까 이 로봇 청소기 부분에 삼성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유진 로봇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가 삼성 로봇 보픽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높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11월 17일 이후에 우리는 눌림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1월 초에 삼성 보핏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이 말까지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아니라 이덴시스가 눌려줄 때 전 개인적으로 한 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이번에 지능형 로봇 법안, 그 다음에 삼성 이슈 보고 내려와 주면은 관심을 우리가 슬슬 가져보자. 여기에 온다고 막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작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핵심 맥점이다가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렌시스 눌림목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 로봇 관련된 종목이 이렌시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AI,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영상 초에 이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렸죠. 이거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100% 무료다 말씀드리고요.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을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테마주, 이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자료 공개를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올려놨고요.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11월 3일, 그 다음에 11월 2일
1일, 31일, 30일, 27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면 도움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대. 정리해서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